기본영어 강의 챕터 2 동사의 활용과 관련된 내용 복습용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지만 복습 차원에서 문법이 무엇입니까? 문법이란 단어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바로 문장들로 만드는 법이 바로 문법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동, 목보수 이렇게만 있을까요? 네, 아닙니다. 바로 접속사를 바탕 확장이 되어지는데 문장의 형성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의 문장에는 반드시 하나의 동사가 존재를 해야만 합니다. 바로 주어가 동사다.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의 동사는 접속사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주어 동사, 접속사를 바탕으로 동사. 그리고 접속사가 없으면 맞다 틀리다 틀린 구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동사가 아닌 것, 즉 동사 ing to 동사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선생님 이건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동사의 활용이라고 하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동사 원형, 과거동사, 과거분사, 현재분사 이걸 동사의 3단 변신, 4단 변신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외웠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원리를 한번 잡아내야만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동사의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 예문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ry plays it. 메리는 그것을 연주한다. Mary played it. 메리는 그것을 연주했다. Mary will play it. 메리는 그것을 연주할 것이다. 그러면 메리는 그것을 연주하는 입장이죠. 그렇다면 it 입장에서는 연주합니까? 연주되어집니까? 연주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it is played by Mary. 과거 기준에서 it was played by Mary. 미래 기준에서 it will be played by Mary.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어를 잘하는 방법 무엇이라고 선생님한테 들을 것이고 들었을 것이고 앞으로 들을 것입니까? 바로 첫 번째 영어를 잘하는 방법 문법제기를 잡을 때 품사 개념이 강해져야 되겠는데 그래서 품사 개념은 바로 대표적으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동사를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명사, 형용사, 부사로 만들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동사에 바로 그냥 ing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명사일 때는 동사하는 것, 형용사일 때는 동사하는 하고 있는, 부사일 때는 동사할 때 하면서 등등의 의미 표현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죠. to 동사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동사가 아니고 명사일 때는 동사하는 것, 그리고 to는 미래 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할, 그리고 부사는 하기 위해 등등의 형태로 번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장, 이렇게 주어 동사의 구조가 있으면 이걸 하나의 문장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동사 앞에 있으면 무엇이 됩니까? 당연히 주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주어 동사를 어떻게도 만들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바로 명사, 형용사, 부사로도 만들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어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방법 아주 쉽죠. that만 넣어주게 되면 주어가 동사는 것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는 것이고 육하 원칙에 있어서의 논리를 가지고 한번 가지고 오면 누가 무엇을 영어는 무엇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왜 등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했는지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사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주면 될까요? 이 주어 동사의 문장 앞에 접속사 if, when 등등에 대한 표현들만 넣어주면 그 접속사 의미에 따라서 주어가 동사한 다음에 주어가 동사했을 때 주어가 동사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심도 있게 정리할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바로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게 어렵죠. 수집하는 명사를 기준으로 그 뒤 주어 동사가 있으면 일단은 완전한 문장의 구조를 이끄는 that을 일단 한번 넣어보세요. 그냥 문장 앞에 that 넣어준다고 생각하십시오. 다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완전한 문장의 구조 앞에 that만 써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문장 내에서 명사가 될 때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 형용사가 될 때는 주어가 동사하는이 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명사입니다. 수식받는 명사와 수식하는 말들 사이에서는 중복이 되는 단어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중복이 이 수식받는 명사 주어가 중복이 된다면 주어를 없애버리세요. 목적어가 중복이 된다면 목적어를 없애버리십시오. 그러면 어떤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 명사를 바탕으로 대통구조 그리고 두 번째 명사를 바탕으로 대주동 구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사, 과거동사, 과거분사, 현재분사라고 칭하는 우리가 무조건 외웠었던 이 네 개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사에 ing를 써버리면 바로 playing 이런 식으로 동사가 아닌 게 됩니다. 그리고 being played에 ing를 써버리면 being played가 되겠죠. is played에 ing를 써버리면 being played가 되어지겠죠. 이건 동사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의 단어로만 구성이 된 게 plays, 그리고 played, 그리고 playing 세 개가 있죠. 그런데 하나 더 being played에서 being을 쓰는 played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다, 했다. 얘는 하는 하고 있는. 그리고 이것은 된, 받은, 당한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동사의 활용적인 측면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활용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동사를 시간의 흐름에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다 할 것이다, 했다. 되어지다, 되어졌다, 되어질 것이다. 하지만 ing를 썼는데 이게 명사 그리고 형용사 부사가 있는데 형용사가 됐대요. 그러면 하는, 하고 있는 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ed는 과거동사가 아니라면 된, 받은, 당한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문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문 첫 번째, Mary loves a friend. Mary loved a friend. Mary loved by a friend is happy. 설명합니다. 메리는 그녀의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메리는 그녀의 친구들을 사랑했습니다. 메리는 사랑했습니다. by a friend 있고 is happy. 이게 무슨 말이죠? 네, 동사는 is happy죠. 그러면 loved by a friend 이게 바로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수식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했다가 아니라 사랑받는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 그녀의 친구들에 의해 사랑받는 메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loved가 과거 동사의 loved가 아니라 바로 무엇? 우리가 동사랑 구분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분사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과거 분사. 해석은 된, 받은, 당한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예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Mary has lots of friends. 메리는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 Mary has lots of friends. Loving her. 완벽한 문제 끝났는데 이 loving her의 정체는 바로 무엇일까요? 이 loving her는 수식어입니다. 안명사를 수식하고 있어요. 안명사 수식하고 있는 loving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하는, 하고 있는. 메리는 그녀를 사랑하는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Mary has a friend to love. 이 to love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까? 뭐하기 위하여가 아니겠죠. to 부정사의 목적어가 없고요. 그리고 명사 뒤에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가족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Mary is a person to be loved는 메리는 사랑할이 아니라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의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문 세 번째까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사항 바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 되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사 앞에 있으면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뒤에 있는 동사는 있다 동사, 오가다 동사라 표현이 나오게 되고 그 뒤에 바로 주어가 나오게 될 터인데 바로 디어리스는 있다. 어맨이니까 조동사 우순으로 한 사람이 있다. 뒤를 쓰면 한 사람이 있다. 그럼 loving you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수식어 역할. 너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다. 뒤를 쓰면 loved by you는 너에 의해 사랑받는 한 사람이 있다. 라는 의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동사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영어를 잘하고 싶으신다면 동사 활용적인 측면을 아셔야 되는데 이 최소한의 이 1차적인 부분을 탁 이해 및 암기를 해 주셔야만 되겠어요. 그러면 동사 활용이 여기에서만 끝나게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흐름에 있어서
현재, 미래, 과거의 패턴에 바로 기본의 형태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하는 중이다. 그리고 했다, 해오고 있다의 기본, 진행, 완료, 완료 진행이라고 일컫는 이러한 동사의 모습, 이것을 형상 내지는 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추가적 4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미래, 과거의 결합이 3, 4, 12, 12개가 나오게 되고요. 수동태까지 표현을 고려를 하게 된다면 12, 12, 24개의 경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해석하는 방법. 기본은 하다, 진행은 2가지 의미 해석이 됩니다. 하는 중이다, 할 예정이다. 그리고 완료는 1차적 의미 했답니다. 근데 이 했다가 경험적인 측면을 나타내게 될 때 일반적으로 했다도 되고요, 본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적이 있다 라는 표현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라는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게 되면 해오고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라고 칭하는 has 때는 3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다 하는 중이다, 했다, 해오고 있다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되어지다, 되어지는 중이다, 되어졌다, 되어주는 중이다 라고 하는 표현 총 12, 12, 24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 우리 동사의 활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했었나요? 동사의 활용적인 측면을 바로 가장 기본적인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과거, 동사의 능수동, 그리고 분사의 능수동의 ing를 기준으로만 좀 설명했잖아요. 근데 투부정사까지 포함해서 형용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는, 하고 있는,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할, 그리고 앞선 과거 한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된, 받은, 당한, 그리고 이것도 된, 받은, 당한. 이미 행해졌기 때문에 having been을 안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되어질 수 있는, 되어지 않은, 되어질. 이것은 된 정도의 의미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패턴을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동사의 활용적인 측면을 정리하게 되면 바로 동사의 능수동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과 그리고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기본적인 시제 개념과 태의 일체 개념이 딱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양보 없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문장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나는 이 일을 한다, 하는 중이다, 했다, 해오고 있다. 그러면 I do this, I'm doing this, I have done this, I have been doing this가 바로 주르르 나와야 되고요. This is done, this is being done, this has been done, this has been being done 하게 되면 이것은 행해진다, 행해지는 중이다, 행해졌다, 행해져 오는 중이다라는 해석이 다 가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사, 동사랑 좀 구분하자라고 해서 이 분사는 동사에 배웠는데 수식어라고 정의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문법이란 단어들을 문장으로 만드는 법인데 그런데 이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이 동사를 무엇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바로 명형부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ing가 나오게 되면 동사의 성격은 있지만 동사는 아닙니다. 명사일 때는 동사는 것, 기, 지 이 정도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고 형용사가 될 때는 ing는 하는, 하고 있는 그래서 니은으로 끝나는 말이 되죠. 부사가 될 때는 바로 할 때, 하면서 그리고 미래 시제와 함께 결합이 될 때는 한다면 그리고 논리적 관계에 있어서 저는 때문에 그리고 불구하고 등등에 대한 의미 해석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사를 명형부로 만들 수 있는데 이때 형용사를 기준으로 설명할 때 surprise는 놀라게 만들다, ing를 써버리면 놀라게 하는, surprise는 놀라게 만들다, 놀라게 하다, ed가 들어가게 되고 동사가 아니라면 놀라게 된이라는 의미 표현이 됩니다. 그 소식은 놀랐다, 그래서 우리는 놀랬다. 지금 예문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은요, 가장 기초적인 문장인데 가볍게 읽으면서 암기가 가능하게끔 반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까? 시제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약간 욕심을 내서 가정법 추측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그림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별도의 그림을 조금 전에 동사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미래, 과거, 능수동, 그리고 분사의 바로 기본형, 완료형이라고 하게 되는데 분사의 기준 시점에서 답선 과거의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더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냐면 바로 능동태를 기준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능동태를 기준으로 현재 시점 기준의 표현인데 과거 조동사 would를 쓸 수가 있어요. would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할 텐데 정도의 의미 표현이 됩니다. 현재 시점 기준의 should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죠. 해야 한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텐데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현재 시점 기준에 could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을 텐데 현재 시점 기준에 might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could와 동일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정도의 의미의 표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또한 가능하냐면 과거 시점 기준에 있어서의 would 동사 원형의 형태가 아니라 have pp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과거에 했을 텐데 정도의 의미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should have pp로 표현하게 되면 해야 했었는데 could have pp로 표현하게 되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might have pp가 나오게 되면 할 수 있었을 텐데가 돼요. 지금 여러분들 처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기초가 약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쉽게 느껴지게끔 될 거예요. 바로 일주일이 넘어가기 전에 이것 또한 동사의 활용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일단은 암기해버리세요. 할 텐데 해야 하는데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했을 텐데 해야 했었는데 할 수 있었을 텐데란 해석이 되는구나. 이렇게 암기를 일단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must라고 하는 조동사가 있습니다. must는 과거 시점 기준에 쓸 수 없어요. 그리고 should도 과거 시점 기준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should have pp로 바꿔줬듯이 must도 must have pp로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럼 해석이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라는 해석이 되고요. must 동사 원형을 쓰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의미도 있지만 할 것임에 틀림없다라는 의미의 해석 또한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may를 써버리게 되면 과거 시점 기준의 may pp 아마도 했을 것이다. 그리고 cannot have pp로 표현하게 되면 과거에 했을 리 없다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바로 활용적인 측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던 논리들 다 쭉 넘어가고요. 그래서 가정법 및 추측까지도 동사의 활용적인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론적인 배경이 다 끝났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은 관련된 문제 푸시고 그리고 선생님에게 확인 받으시면 되겠죠?